동영상 특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언어로서의 일본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어 하면 어떤 언어를 떠올리시나요? 아마 한국인 학습자들한테는 한국어랑 아주 유사한 언어로서 특히 한국인 학습자에게 아주 학습하기 쉬운 언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강좌의 그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요. 일본어의 계통론적인 특징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일본어의 유형론적인 특징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영어와의 비교를 통해서 일본어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학습 목표이고요. 특히 본 강좌의 학습 내용으로서는 일본어와 국어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일본어는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일본어의 계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본어는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가, 그리고 일본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요 학습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어와 국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일본에서 일본어를 의미하는 말로서 전통적으로 그리고 현재에도 국어라는 말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 사람들이 일컫게 되는 니혼고, 일본어라고 하는 거와 국어, 고국어라고 하는 거는 대상으로서는 같은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일본의 그 일본어라고 하는 명칭이라고 했을 때는요.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말 또는 일본에서 쓰이고 있는 공용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국어, 일본 사람들이 고국어라고 하는 점에서는 프랑스어나 인도네시아어와 마찬가지로 나라 이름 플러스 어라는 형태를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이 바로 니혼고 일본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한자로는 국어, 마찬가지로 나라 국자에 말씀 어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요거는 어떤 한 국가의 언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일본 국민에게 있어서 일본어와 국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같은 것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러나 국어라는 표현은 그 나라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실제로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면 말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에도시대 말기의 영일사전 등에서는 랭귀지나 혹은 다이얼렉트의 번역으로 쓰인 말이 바로 국어라고 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국어라고 할 때는 어느 나라의 고유한 말, 혹은 어느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말, 혹은 어느 나라의 공식적인 말이라는 의미로서 어느 또는 그 나라의 말을 일컫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실제적으로 고국어라고 하는 국어라는 말이 쓰이게 된 것은 메이지 시대 이후에 많이 쓰이게 되었는데 이는 근대 국가 성립과 발전 그리고 국어의식의 성립이라는 상황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그 일본어 교육이라고 하는 용어와 국어 교육이라고 하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일본에서 의미하는 국어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일본어를 모어라는 초, 중, 고생에게 일본어와 일본 문학을 가르치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 국내에서 일본어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일본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주는 것을 일본어 교육이라고 일컫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두 번째로는 언어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언어의 수는 3,000 정도라고도 하고 혹은 학자에 따라서는 5,000 정도라고도 합니다. 이 수는 어느 정도를 그 방언으로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어 혹은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언어를 분류할 때는 크게 발생적 혹은 계통적 분류와 유형론적인 분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발생적 혹은 계통적 분류라고 했을 때는 모태가 되는 언어의 조어와 그 언어에서 분리되어 나온 언어들을 같은 어족으로 분류해서 계통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일컫습니다. 그에 반해 유형론적인 분류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문 안에서 단어들이 어떠한 상호관계를 갖는가 하는 문법적인 기능이 분류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일본어는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했을 때 일본어의 계통적인 분류를 살펴보면 먼저 1번 일본어의 계통에 관한 학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북판 계통설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알타이 여러 제어와의 계통설을 주장하는 건데요. 그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어순의 유사성 혹은 어두의 자음이 오지 않는다는 점 혹은 R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없다는 점 등이 바로 북판 계통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남방 계통설이 주장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거는 남방아시아 제어와의 계통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크메르어 등의 남아시아 제어와 비교했을 때 신체명이라든지 혹은 지형명 혹은 동물명 등의 일본어와 유사한 단어가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남방계통설이 주장되기도 합니다. 또는 이 두 가지 뿐만 아니라 혼정어설이라고 하는 것도 주장되는 바가 있습니다만 일본어의 계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어의 경우 어느 어족에 속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어는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가라고 했을 때 언어의 유형론적인 분류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언어를 유형으로 분류를 했을 때 교차거와 고리버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 그 가운데 먼저 교차거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자리버와 문법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어가 결합해서 문장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언어를 교차거라고 일컫습니다. 단 일본어가 일반적으로 교차거적인 특징을 갖는다라고 합니다만 용언의 활용 같은 경우에는 굴절어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와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한국어, 터키어, 헝가리어 등이 교차어로서의 특징. 이건 뭘 의미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이라든가 와타시와처럼 나라고 하는 자리어와 문법상의 기능을 갖는 의미를 갖는 그런 조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결합을 하죠.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두 번째로 유형론적인 분류의 두 번째로서 고리버가 있는데요. 고리버라고 했을 때는 문법적 기능은 어순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며 단어 자체가 형태 변화를 한다든가 혹은 형태라고 하는 요소에 의해서 기능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언어를 고리버라고 일컫습니다. 중국어라든가 티베트어 등이 고리버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형론적인 분류에 있어서 세 번째 종류로는 굴절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굴절어라고 했을 때는 단어 자체가 어형 변화를 하고 그 변화 방법으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교차거처럼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과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분류할 수 없는 언어를 바로 굴절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영어에 있어서도 전치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교차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굴절어의 특징을 갖는 것은 대표적으로 라틴어라든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을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의 유형론적인 분류 그 네 번째로는 포화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포화버라고 하는 것은 문을 구성하는 요소가 서로 강하게 결합이 되어서 그 전체가 한 단위로서 기능하는 언어를 일반적으로 포화버라고 합니다. 그 예로서는 에스키모어, 아메리카 인디언의 언어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금 언어의 유형론적인 분류를 크게 네 가지로 살펴봤는데 이러한 유형은 어디까지나 이상형으로 설정된 것이고요. 아까 일본어 같은 경우에도 교차어적인 특징도 있지만 활용을 할 때는 굴절어적인 특징을 나타낸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현실의 언어는 여러 가지 점에서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함유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어라고 했을 때는 교차어 혹은 굴절어적인 특징을 갖는다라고 하는 설명을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교차어로서의 일본어라고 했을 때는
예, 자리버인 와타시라고 하는 것과 기능어로서의 와, 는에 해당하는 예, 이러한 결합을 나타낸다라든지 미르오 논다라고 했을 때 미르오라고 하는 비르라고 하는 자리버의 오라고 하는 기능어가 예, 같이 접속이 되어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논다라고 했을 때 노무라는 동사가 과거 시제로 논다라고 하는 형태 이때 논 부분이 자리버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능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어의 굴절어적인 특징이라고 했을 때는 동사의 활용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어로 했을 때 쓰지 않는다, 씁니다, 쓰다, 써라와 같이 가까나이, 가기마스, 가꾸, 가게와 같이 활용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굴절어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일본어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어순에 따른 언어의 분류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영어라든가 혹은 중국어에 비해서 한국어, 일본어는 조금 어순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어나 중국어에 비해서 일본어, 한국어의 경우는 주어, 목적어, 동사의 그 어순을 가는 SOV 어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에 반해서 영어나 중국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인 SVO의 어순을 갖죠. 그리고 아라비어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먼저 오고 주어, 목적어의 순서를 갖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각 그 어순에 따른 언어의 분류에 있어서 한국어, 일본어, 영어의 어순을 비교를 해보면 한국어를 먼저 살펴봤을 때 나는 책을 읽었습니다와 같이 SOV 그리고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와타시오 홍어 요미마시다 주어, 목적어, 동사 순으로 어순이 같죠. 이 어순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영어의 경우에는 I read the book 같은 경우 나는 읽습니다. 책을 다시 말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기 때문에 조금 어순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봤을 때, 자, 한국어랑은 공통점이 비교적 많습니다만, 영어랑 대비했을 때는 조금, 일본어의 그 특징이 더 섬세하게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본어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영어와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에 관한 의식에 있어서 영어랑 일본어는 다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본어는 몇 가지 예를 제외를 하고는 단수, 명사의 단수, 복수를 구별하는 문법 형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는 book과가 book하고 books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만 둘 다 일본어로는 홍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겠죠. 두 번째로 정보의 후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만 후치성이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정보를 뒤에서 제시하는 그런 언어이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는 중요한 거는 뒤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본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어의 경우는 주어, 목적어, 동사, 다시 말해서 SOV어이므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말하는 동사가 제일 뒤에 나타나며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조사는 명사 뒤에 위치하는 후치사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하류코와 아키코토 구르마데 교토에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얘기했을 때는 하루코 went to 교토 바이카 with 아키코 이것을 대조를 해보면요. 하류코토라고 하는 걸 with 아키코 구르마데 바이카 그 다음에 교토해라고 하는 거 to 교토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내고 가장 중요한 같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나중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어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수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오죠. 따라서 아름다운 공원이라고 했을 때 일본어에서는 우츠쿠시 코엔, 이에 반해서 영어에서는 beautiful park 이렇게 수식이 되는 거에 있어서는 공통적이죠. 그렇지만 클래스 데 스카우 테키스토 이렇게 텍스토, 교과서는 교과서인데 교실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라고 하는 형식에 있어서도 일본어는 마찬가지로 클래스 데 스카우 텍스토입니다. 그에 반해서 영어에서는 textbook, which I use in my class
처럼 뒤에서 텍스트북이라고 하는 거 다음에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앞에 오는 수식어를 수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는 수식 부분에 피수식어가 바로 붙기 때문에 이중수식이 없는 경우에는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츠쿠시 조유노 오토오토라고 했을 때는 영어로 봤을 때는 의미가 3A와 3B처럼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조금 파악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어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일본어의 특징입니다만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동사를 생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언어나 같은 동사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생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그 기본 문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A, 하루코와 한카치오 가이마시다. 나츠코와 브로치오 가이마시다. 아키코와 베르토 가이마시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해봤을 때는 하루코와 한카치오 가이, 나츠코와 브로츠오 가이, 아키코와 베르토 가이마시다. 처럼 정리가 되겠죠. 근데 요거를 다시 조금 더 줄인다면 일본어에서는 하루코와 한카치오, 아키코와 브로치오, 나츠코와 브로츠요, 아키코와 베르토 가이마시다. 처럼 각각 앞에 두 문장에서는 가이마시다 혹은 카이라고 하는 동사가 생략되어서 SO, SO, SOV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하루코 brought a handkerchief, 나츠코 brought, 아키코 belt처럼 SVO, SO, SO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바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언어나 같은 동사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생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일본어의 경우에는 SOV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원칙적으로 문장 제일 끝에 옵니다. 그에 반해서 영어는 SVO어이기 때문에 SVO, SO, SO의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예문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정보인 동사가 문장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느냐 혹은 제일 끝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일본어와 영어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일본어를 영어랑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회화에서 사용되는 일본어에는 주어가 없는 문장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명령문 외에는 거의 주어를 생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없는 문장이 상당히 많고 오히려 주어를 생략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고 특히나 상대방이 벌써 알고 있을 것 같은 것은 오히려 말하지 않고 그 문장 안에서 그 정보는 표출하지 않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본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주어가 생략이 되느냐, 일본어에서 어떠한 경우에 주어가 생략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먼저 감정 표현에 있어서 주어입니다. 영어에서는 I'm happy라고 해서 I라고 하는 걸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일본어에서는 다노시 데스요 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와타시와 1인칭의 대명사인 와타시와 라고 하는 부분이 생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스터 다나카 is happy 3인칭일 경우에는 다나카상과 다노시 데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형식을 사용을 해서 다나카상과 다노시소 데스라고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정 표현에 있어서 생략이 된다. 특히 주어가 생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1인칭일 경우에 생략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희망 표현을 나타낼 때 타이라고 하는 문법 형식을 공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에서 I want to have beer 라고 하는 거를 일본어로는 미르가 노미타이 데스 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주어인 와타시와 나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략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역시 3인칭일 경우에는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카레와 미로 노미타가테 이마스와 같은 형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본어에서 주어가 생략이 된다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1인칭의 어떤 그 말하는 사람의 감정 표현 혹은 희망 표현을 할 때 생략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좋고 싫음을 나타내는 표현, 스키데스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의지 표현, 이키마스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1인칭인 내가 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일본에서 사용하는 일본어 니혼고라고 하는 것과 국어, 고국어라고 하는 차이입니다만 일본어라고 했을 때는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말 또는 일본에서 쓰이고 있는 공용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고국어, 국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다시 말해서 군이 어떤 한 군위의 언어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본어와 실제로는 같은 것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일본어는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했을 때 계통론적인 부분입니다만 일본어의 계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하고 밝혀진 바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어는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한국어와 같은 교차어에 속한다 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의 활용 같은 부분은 굴절어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영어랑 비교했을 때 일본어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일본어에는 명사의 단수 복수를 구별하는 문법 형식이 없다. 그리고 후치성이라고 해서 중요한 정보를 뒤에서 제시하는 언어이다. 세 번째로 일본어는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온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일본어의 경우 SOV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원칙적으로는 문장 제일 끝에 온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본어에는 주어가 없는 문장이 많다. 특히 1인칭에 감정 표현을 한다라든지 말하는 사람의 희망을 나타낸다라든지 이러한 표현의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없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